제목 보고 오셨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을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하고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주식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네? 주식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주식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처음에 주식 앱을 깔고 첫 거래하셨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아마 알만한 주식 하나 매수하고 첫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쵸? 그때만 해도 주식이란 게 너무나도 쉬워 보였을 거예요. 첫 거래를 하면 공짜로 10,000원을 드립니다. 증권사 이벤트 광고가 눈에 들어와요. SNS에서도 주식 수익 인증글이 많이 보여요. 그래? 요즘 다 주식하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100만원을 넣고 시작해봐요. 처음이니까 조금만 해봐야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계좌를 만들고 내가 들어본 회사 주식 하나를 사요. 어차피 잃어도 되는 돈이나 마음 놓고 있어요. 오르면 좋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나의 계좌가 플러스 10%가 찍혀 있어요. 100만원에 플러스 10%면 10만원. 오늘 하루 일당이에요. 주식이란 게 이렇게 마법의 도구인가? 돈이 복사가 되는 듯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플러스 5% 떨어졌어요. 아이 괜찮아. 5% 떨어져도 5만원밖에 안 되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다시 10%가 돼요. 아깝다. 아까 샀으면 더 벌 수 있었는데. 장이 끝났어요. 계좌에 플러스 10%가 찍혀있죠. 당신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루에 10만원 벌면 한 달이면 300만원, 1년이면 3,600만원. 계산해보니까 나름 괜찮은 장사인 거죠. 남들은 뼈 빠지게 일한 돈을 나는 손가락질 몇 번으로 벌었으니까요. 자, 이제 주식 사는 법도 알았겠고 조금씩 굴리는 돈을 늘려도 되겠지? 당신은 이제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에서 돈을 빼고 증권사 계좌에 넣어요. 예적금을 왜 해요? 몇 번 터치만 하면 1년 이자를 하루 만에 벌 수 있는데 당신은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매수할지 찾아다녀요. 안전하게 매수하던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데 이젠 중소형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량주는 재미가 없어요. 다른 종목은 하루에 10%씩 오르고 상한가 가는데 우량주는 하루에 등락이 최대 5%예요. 에이 인생 뭐 있냐? 3배 빠르게 벌어서 목돈 만들어야지. 당신은 소형주를 매입할 마음을 먹어요. 요즘 가장 인기라는 테마주를 골라요. 누구누구 정치인이 엮여있다는 소식을 봐요. 매수를 하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잘 올랐던 주식이 이제는 거꾸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내 계좌 수익을 보니 파란불은 처음이죠. 에이 괜찮겠지. 내일이면 다시 오르겠지.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다 보면 다시 갈 길 가겠지. 하지만 안 가요. 내려가기만 하고 마이너스 10%, 20%. 손실은 점점 커져가죠. 당신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와요.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내릴 건지. 에이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손절을 어떻게 해? 당신은 추가 매수를 해요. 더 낮은 가격에 매수 버튼을 눌러요.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당신은 안심을 해요. 계좌를 열어보니 아까까지만 했던 마이너스 20%가 이젠 마이너스 10%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내일이면 다시 오르겠지. 본절이 되면 팔고 이제 직접 공부도 하고 재무제표도 보고 여러 뉴스를 보면서 제대로 해야지 마음을 먹어요. 내일이 됐어요. 어제 샀던 주식이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5%가 되었어요. 역시 나는 옳았어. 좀 받아보면 언젠가는 오른다니까? 그냥 흔한 조정이었어. 곧 수익 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플러스가 되겠지? 다음날이 됐어요. 마이너스 5%가 이제 본전이 됐어요. 근데 아쉬워요. 더 갈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플러스 10%가 될 것 같아요. 물을 타서 수익이 나면 정말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뜻 매도 버튼에 손이 안 가요. 매도하면 이제 바뀐 흐름을 못 할 것 같고 조금만 기다리면 새로운 옷 하나 살 수 있는데 새로운 물건 하나 살 수 있는데 장이 끝나도 매도를 안 해요. 내일 수익 나면 팔려고 기다려요. 빨리 내일이 왔으면 내일만 되면 이 지옥 같은 종목에서 탈출하고 다른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하지만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당신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어요. 플러스 1%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행복하게 매도하고 다른 종목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잠깐 다른 거 하는 사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잘 오르던 주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어안이 벙벙해져요. 다시 마이너스가 돼요. 뭐지? 무슨 일이지? 마이너스 5%, 10%. 손실은 점점 커져요. 호가창은 정신없이 움직여요. 점점 내려가요. 장이 끝났어요. 마이너스 15%. 내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예요. 학창시절 성적표를 받은 기분이에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한 번에 떨군 세력을 욕하고 수익 났을 때 팔았으면 됐는데 후회를 해요.
다음날 당신은 팔 하나 주는 느낌으로 손절을 해요. 마이너스 15%, 금액으로 마이너스 몇백만원. 뭔가 진 느낌이에요. 내 돈을 다시 찾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손절을 했다 말해요. 괜찮다고, 다음에는 벌 수 있다고 해요. 당신은 깨달아요. 내가 하는 주식 방법은 잘못됐다. 이제 우량주 위주로 매입하고 ETF인가 뭔가 하는 것도 공부해보고 분할 매수도 해보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열심히 해야지. 당신은 이리저리 주식 잘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재무제표 관련 책도 사보고 투자 대가들의 책을 사요. 이제 손절도 해봤고 몇 번 주식 거래도 해봤으니 어느 정도 초보 티를 벗은 느낌이에요. 여러 투자 방법을 찾아봐요. 가치 투자, 차트 매매, 재무제표 공부. 가치 투자, 가치보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결국 장기적으로 주식의 가격은 제 가치로 돌아온다. 그러니 싸게 사고 기다리면 수익은 난다. 너무 뻔하지만 맞는 말 같아요. 당신은 가치 투자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사보자. 당신은 열심히 다른 종목을 찾아봐요. 이 주식은 어떻고? 저 회사는 빚이 많고. 찾은 후 종목 7개 정도를 줄여요. 그래, 이 정도 주식들을 사면 몇 년 뒤에는 많이 올라있겠지? 마음을 먹고 매수한 후 기다리기로 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주식 앱을 열어봤어요. 오른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 이런 손실은 인내해야 한다고 마음먹어요. 어차피 주식의 가격은 제 가치로 돌아오니까요. 당신은 그냥 주식 앱을 끄기로 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마음을 먹어요. 오늘도 그냥 거래 없이 끄기로 해요. 한 달쯤 기다리니 당신은 슬슬 주식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해요. 남들은 일주일 만에 몇백만원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내가 손절한 종목은 어느새 2배 이상 상승했어요. 하지만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 고평가된 주식은 매수하지 않으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급등주는 쓰레기니까 배 아파도 참기로 해요. 내 주식도 언젠가는 제 가치를 찾아가고 결국에 저런 급등주는 언젠가 급락하겠지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요.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요. 그렇게 또 한 달을 기다렸어요. 내 주식은 어느새 마이너스 30%가 찍혀있지만 나는 가치 투자자라서 버티기로 해요. 이게 맞는 건가? 가치 투자가 원래 이렇게 손실이 나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실 워렌 버핏은 사기꾼 아니야? 가치 투자가 결국 이긴다는데 이게 맞는 방법이야? 당신은 가치 투자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가치 투자를 주장하는 투자 고수는 몇몇 없었어요. 대부분은 단타 또는 급등주를 매매하라고 하였어요. 종목 토론방, 주식 갤러리 등을 기웃거리다 보니 급등주로 수익 났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 글이나 클릭해보기로 했죠. 급등주 추천한다. 내일이면 상한가 간다. 당신은 헛소리 취급하며 지나갔죠.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내가 선택한 주식은 아직 오를 생각이 없나 봐요. 가치 투자에 대한 회의감을 갖던 도중 어제 지나쳤던 급등주를 검색해봤어요. 근데 이게 뭔가요? 정말 상한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흐름을 놓치기 싫어 가치 투자 금액의 일부를 급등주에 넣어요. 급등주에 넣으니 내일이면 수익이 나겠지. 재미없는 가치 투자를 하다 급등주에 넣으니 오랜만에 주식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게 주식이지. 왔다 갔다 하는 호가창을 보는 건 오랜만이에요. 당신은 다른 주식 없나? 주식 갤러리 및 커뮤니티를 기웃거려요. 여러 글들을 보니 정말 추천주들이 많아요. 이 중 하나만 대박나면 지루한 가치 투자보다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하루가 지나가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내가 샀던 급등주는 오늘도 20% 오르고 조금 넣어놨던 돈은 금방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얼마 안 넣어놨기에 수익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제 조금만 더 넣을걸 하고 후회가 되죠. 당신은 가치투자 종목을 전량 매도하고 어제 버놨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요. 물론 분할 매수할 시간은 없었죠. 당장 사야 하니까요. 그래, 이제 지루했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수익을 볼 시간이다 하고 들뜬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려요. 내일이 되었어요. 급등주는 하늘을 모르고 오르고 있었죠. 나의 수익도 하늘을 모르고 오르고 있었죠. 손절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때는 운이 안 좋았던 거죠. 당신은 안심하고 하던 일을 하러 가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급등주를 모두 팔았어요. 오랜만에 수익. 당신은 행복했죠. 역시 가치 투자보다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고. 이래야 수익이 난다는 말에 공감했어요. 물론 수익은 여태까지 냈던 손해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해요. 당신은 다시 종토방, 주식 갤러리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종목을 추천받았어요. 천사가 따로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들만 따라가면 손실을 메꾸는 건 시간 문제 같았어요. 다시 수익금까지 합쳐서 풀매수를 했죠. 물론 이번에도 분할 매수 따윈 없어요.
급등주만 하니 너무 재밌어요. 하루하루 돈이 복사가 되니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 좋은 것을 안 할까? 단타라는 것도 해보고 이리저리 샀다 팔았다 선수 흉내도 내보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긴 했죠. 다음 날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에는 또다시 손실을 입었죠. 급등주 단타를 하려고 샀는데 그만 급락하고 말았어요. 손을 쓸 틈도 없이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을 탈 만한 돈도 없었죠.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올라가길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죠. 어제 추천받았던 주식 갤러리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추천했던 글은 지워져 있었고 추천주를 산 것 같은 사람들의 욕만 가득했어요. 후회되었지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건 주식 쪼가리 몇천 장이었어요. 본전에 매도하도록 주문을 넣고 여러 반성 글들을 보며 이제 다시 주식을 제대로 해보겠다며 이리저리 찾아보기 시작해요. 이제 우량주 위주로 매입하고 ETF인가 뭔가 하는 것도 공부해보고 분할 매수도 해보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열심히 하고 가치투자, 차트 매매, 재무제표 공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요? 맞아요. 결국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주식을 도박을 해요. 쳇바퀴는 돌아가지만 단 하나는 돌아갈 수 없죠. 줄어든 계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남아있죠. 도박판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결국 다음날 다른 도박 테이블에 앉게 되니까요. 단지 어떤 도박을 하느냐만 달라졌을 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나가거나 나간 돈을 찾겠다고 대출을 받거나 추가 입금을 하죠. 혹은 다른 경우도 있죠.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보겠다고 손실을 받아들이고 소액부터 조금씩 해보는 거죠. 소액부터 차근차근 도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앞의 이야기가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저게 무슨 주식이야, 도박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 앞의 실수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나는 재무제표도 봐. 나는 이리저리 뉴스도 보고 있어. 나는 이리저리 공부를 해. 그래서 코스피 평균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뉴스를 통해 재무제표를 통해 수고를 했으면 적어도 코스피 평균보다는 초과 수익이 나야 하는데 이리저리 수고를 했는데 평균보다 수익이 안 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요? 통찰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뉴스를 보고 여러 지표들을 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시장이 올랐고 호재가 나왔고 금리가 내렸다는 건 누구나 다 봐요. 모두가 똑같은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뉴스를 보고 여러 지표들을 보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두가 다른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옳은 판단을 내린 쪽이 수익을 가져가겠죠. 뉴스 1초 더 빨리 보고 기업 재무제표 더 빨리 본다고 내 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재무제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스스로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급등한다는 글에 빨리 매수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논리로 급등한다고 하는지 또 나는 이 논리에 동의를 하는지 판단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만약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경우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나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매수 버튼을 자신있게 누를 수 있는 힘은 판단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판단력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판단력이 있으려면 기초 지식도 있어야 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란 거 알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래요. 유상증자, 무상감자가 뭔지 헷갈리고 뉴스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건 또 보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힘들다고 때려치면 다시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인덱스 펀드를 사서 맘 편히 평균 수익만 먹겠다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주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내 종목, 내 기술로 초과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통찰력을 기르고 판단력을 길러야 해요. 결론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하세요. 이리저리 핑계대며 다시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기 싫으시면요.